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네, 늘 아쉬움이 남는 시기가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다사다난했던 2022년 무사히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주간 종합 뉴스 첫 소식은 새해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역을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소식은 2023년 개묘년 토끼띠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지런함을 상징한 토끼는 화목한 가정과 또 부부의 등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지신 중 네 번째 등장하는 묘신.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의 얼굴에 용맹한 기운을 담고 있어 민속에선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주는 존재로 자리했습니다. 활짝 핀 모란꽃에 윤기 나는 털을 자랑하는 토끼 한 쌍. 조선시대 대표적 회화인 화조 영모도에는 부부애와 장수, 화목한 가정을 상징하는 의미로 토끼가 등장합니다. 옛사람들은 토끼를 달의 정령, 달 그 자체로 여겼습니다. 동요 반달에 등장하는 가사같이 달에 살고 있는 토끼는 동요와 동화 속 소재로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마련한 특별 전시입니다. 유물과 영상 등 70여 점의 전시 작품 속에선 토끼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이 개묘년이다 보니까 토끼의 해가 왔거든요. 그래서 토끼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관람객들에게 좀 보여주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토끼 하면은 제일 먼저 지혜로움, 꾀쟁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 전시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보송보송한 털을 내주고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며 우리 의식주 삶 속에 다정한 동물로 자리해온 토끼. 희망과 바람 속에 시작하는 2023년 새해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개묘년 새해 시작과 함께 모두가 더 나은 한 해를 기원하는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해 소망은 무엇인지 양진호 기자가 여러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금리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 감당하기 힘든 물가 상승과 함께한 2022년. 전망이 어두운 경제 상황에 대한 고민은 어린 학생들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좀 생각을 해서 취업률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대학교도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힘으로 새해엔 보다 나은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막 닥치는데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는 경제 정책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잘 펴면 희망은 있어요. 일단 아직까지 전망은 많이 안 좋은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이 집값이 내려가면 좋겠고요. 또 나름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가 새해에는 반드시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같은 것도 많이 완화됐으니까 다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MT 같은 것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많이 뛰놀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게 코로나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지역사회의 안전을 다시 돌아보게 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떠올리며 사회 안전망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밝고 이제 몸도 마음도 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새해를 앞두고 빠질 수 없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함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아, 나 TV에 나왔어. 그리고 술 먹지 마, 아빠도. 그리고 우리 같이 화목하게 다시 지내보자. 가족들이 모두 건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니도 좀 연세가 있는데 어머니도 역시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딸이 자기의 진로를 잘 찾아서 자기의 길을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사건과 갈등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시민들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밝은 새해 첫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도 많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김효승 기자가 전합니다. 먼저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의 판매를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이 이제는 소비를 기준으로 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두부는 6일, 어묵은 13일, 과자는 36일 정도가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인식해 폐기해버리기도 했지만 소비가 가능한 기한으로 좀 더 길게 변하면서 버려지는 식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월부터는 한 살이 어려지는 만나이 제도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한 살, 해를 넘기면 함께 2살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만나이로 통일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은 지금 나이보다 2살이, 생일이 지났더라도 한 살이 더 어려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5% 올라서 9,62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군 장병 월급도 올라서 병장 월급은 이제 100만 원이 됩니다. 이병은 6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갓난아이를 둔 부모라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10대 학생이면 교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옷깃이나 소매에도 이제 체크무늬를 쓸 수 없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쓰고 있는 특정 체크무늬 교복이 영국 명품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됐고 국공립대에서는 이미 입학금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되는데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고 한 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네,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올해 쉬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입니다.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실 텐데요. 이 법정 공휴일을 포함해 대체 휴일까지 미리 알아두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주하영 기자가 올해 쉬는 날을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117일입니다. 지난해보다 하루가 줄었습니다. 일요일은 53일이고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 16일을 합치면 69일인데요. 1월 1일과 설날 일요일과 겹치면서 이틀을 빼면 67일이 됩니다. 주 5일째로 토요일도 쉰다면 공휴일은 52일이 더해져 119일이 되는데요. 토요일과 겹쳐지는 설 연휴 첫날과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117일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 하루 줄었다고 해서 슬퍼하기에는 이릅니다. 3일 이상 되는 연휴가 5번 혹은 6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일 연휴부터 보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 3일 연속으로 쉴 수가 있고요. 10월 9일 한글날과 또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라 주말과 연결하면 3일의 연휴가 생깁니다. 토요일인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5월은 2번의 3일 연휴가 생기네요. 4일 이상 쉬는 좀 더 긴 연휴 보겠습니다. 설 연휴는 1월 21일 토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로 4일간입니다. 추석 연휴도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인데요.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을 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6일의 연휴가 생기네요. 징검다리 휴일 더 알아보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화요일입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4일 동안 휴식을 즐길 수도 있겠네요. 2023년 개면연, 깡충깡충 뛸 때는 열심히 뛰고 적절한 휴식도 가져보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달라지는 서울 정책을 살펴봅니다. 네, 서울시는 개묘년 한 해를 동행과 매력 특별시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발표했던 오세훈 시장의 올해 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대우 기자가 전합니다. 민선 8기 서울시를 대표하는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 특별시 서울입니다. 2022년은 두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해였습니다. 1년이 지난 2023년은 두 대표 정책을 본궤도에 올리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최대 1,600가구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이나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론 지원 대상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당초 2만 명에서 최대 4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철학이 되고 서울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약자와의 동행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을 수변 감성도시로 만드는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주변처럼 정릉천과 도림천 등에도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선유도와 중랑천 합류부 등에는 이른바 석양 명소가 조성됩니다. 한강변 주변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시설이 건립됩니다. 모두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합니다. 선유도 보행 장교, 암사 초록길 등 한강변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석양이 아름다운 한강변에 수변 무대 등 문화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밖에 2023년에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도 진행됩니다. 광화문 등 시내 3곳에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지하철 전동차와 시설물을 바꾸거나 고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투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한강 교량에 추가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새해엔 자치구마다 여러 개발 정책도 조금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역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먼저 노원구 광운대역 개발 내용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40여 년간 자리 잡고 있던 시멘트 저장 시설이 모두 철거돼 본격적인 개발 움직임에 들어섭니다. 앞으로 2028년까지 이곳은 동북권 신경제 거점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입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죽이 터지고 서서히 무너지는 사일로 거대한 기둥이 한순간에 먼지로 바뀝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있던 시멘트 저장시설 사일로가 모두 철거됐습니다. 분진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던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이 40여 년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도심에 맞지 않는 시설이 이제 제거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였던 광운대역 사일로는 지난 9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체됐습니다. 제지업체가 사용하던 창고들 역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15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개발 부지. 이제 이곳은 동북권 신경제 거점으로 복합 개발됩니다. 오는 2028년까지 49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호텔,
대규모 쇼핑거리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69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도서관, 체육관, 아마 천지개벽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획기적으로 이 일대가 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노원구의 또 다른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밑그림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맡습니다. 현재는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한 행정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노원구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건축주의 역할을 하는 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 결과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시작으로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꽤 높습니다. 광서구의 경우 화곡동 895번지 일대 국회대로 인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지로 선정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정식 후보지로 인정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서구 화곡동 895 일대 국회대로 인근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 확대 TF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을 선정해 발표했고 이 국회대로 인근이 포함됐습니다. 정식으로 개발 후보지가 된 겁니다. 이제라도 발표가 돼서 굉장히 저희 주민들뿐이 아니라 모두 다 지금 기뻐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예전 화곡동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 동네 왔다가 정말 깜짝 놀라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해당 후보지는 24만 100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발굴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사업 면적이 가장 큽니다. 그런 만큼 5,500세대 넘게 공급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항공학적 검토 등을 통해 공항 고도 제한을 완화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면 현재 계획된 세대 수보다 최대 20% 정도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높이 지을수록 활용 가능한 공간이 생기는 만큼 학교나 편의시설 등을 더 지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서 사업성을 올렸을 때 우리 구역 내 주민들의 이익이 아닌 주변의 주민들에까지도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된 추가 구역까지 더해 현재 동의율이 6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식 후보지로 선정됐고 본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까지 확보한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과 자신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강서구에서는 마곡 열병합 발전소를 다른 데 짓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진될 걸로 보이는데요. 강서구청 측이 관련 용역을 진행할 전망인데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라 불리는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은 여전히 지역사회 갈등 요인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뽑힌 국민의힘 소속 강서구 서울시 의원들은 지난 9월 한데 모여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와 강서구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 건설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한 달 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서울에너지공사와 지역 주민 등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공사 측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주민들은 해당 시설의 유해성과 위치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깊이 시설은 그 수해 지역에 짓는 게 맞는 거예요. 저 길 건너 마곡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개별 난방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계획돼 있는 데가 아닌 다른 곳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게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이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의 부지 이전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을 언제 시작할 건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서울 한강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간 정확한 개체수 확인이 어려웠는데 서울시와 연구팀의 조사로 15마리 정도의 수달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어슬렁어슬렁 한강 수변을 돌아다니는 수달 한 마리가 이내 인기척을 느끼고 사라집니다. 강가 모래더미에 몸을 비비고 바위 위에 올라 먹이를 찾아 나서는 모습도 생생하게 무인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15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설물과 발자국 등 수달의 흔적과 수달 분변에 대한 유전자 실험 결과 서로 다른 15개체를 확인한 겁니다. 한강에 사는 수달의 개체수가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달의 활동은 습지 환경이 잘 보존된 암사 고덕 습지 생태공원 일대와 광진교 주변부에서 많았고 탄천 하류와 성내천 일대에선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수달 5마리의 활동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변의 생태습지 보호 사업으로 한강 자연생태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변의 콘크리트 인공 호환을 자갈, 바위 등으로 대체하는 자연형 호환 복원 사업을 통해 생물 서식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네, 서성원입니다. 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정리하는 주간 종합 뉴스에서는 지역의 시청자들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올해 주민통신원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이 동네의 새로운 정보는 물론 소소한 이야기 등을 취재 기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소개하는 건데요. 이 시사성과 정보성을 겸해 다양한 소식을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하고 또 촬영한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왔습니다. 네, 그동안 이 화상 연결을 통해 주민통신원을 만났는데 오늘은 특별히 통신원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과 강북구 소식을 전해주시는 운현선 통신원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저도 오늘 직접 뵌 게 처음입니다. 네. 네. 우선 올해 이 주민통신원으로 성동구와 또 강북구의 여러 지역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 먼저 주민통신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신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성원 통신원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연말이어서 그런지 한 해를 되돌아보려는 시기인데요. 네. 제가 주말 종합 뉴스 시간에 성동구 지역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송을 참여하면서 성동구의 현안이라든지 네.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네. SK 브로드밴드 주민통신원 방송은 아주 특별한 방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중파는 물론이고 네. 그 어떤 방송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어서 네. 제가 여기에 주민통신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우리 운현선 통신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의 강북구 통신원으로 활동하게 된 올 한 해가 정말 의미가 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활동에 임했었으니까요. 지역의 소소한 일과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게 된 저로서는 저희 지역 소식들 중에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혹시 놓치지 않았나 그런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보냈던 한 해였어요.
자충우돌하면서 보냈지만 우리 구 소식들을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한 해의 활동이었지만 시원시원한 우리 김 PD님 덕분에 마음이 참 편안하게 촬영에 임했어요. 사실 중화상회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텐데 한 번도 싫은 대색을 안 하시고 긴장을 풀어주시는 PD님 노력 덕분에 정말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하지 못했던 지역의 꼼꼼한 소식들까지 다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지역 뉴스 아이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성원 통신원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번 달 12월에 성동구 주민자치회 활동 공유회를 취재했었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이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그 주민자치회 사업을 축소하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2023년도 예산 편성을 볼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동구에서 주민자치회 활동 공유회를 연다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 행사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갔었는데요. 주민자치회 의원들이 발언할 기회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분들을 취재했던 게 아주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더불어서 운현원 통신원께서도 지역을 취재하시면서 정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필요했던 정보인데 취재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점 굉장히 좋았던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던 아이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추석 명절 장보기는 지역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이 아이템이 가장 많이 생각나네요. 왜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아시겠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뉴스라는 점에서 특히 마음이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재래시장을 이용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해 좋은 곳이 대형마트가 아니라 재래시장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환경 운동에 일조를 할 수 있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여성의 시각으로 또 주부의 마음가짐을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생활정보 뉴스여서 저도 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또 좋은 아이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재래시장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또 재난재해 사건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 폭우로 인한 침수가 가장 컸는데 저희가 또 재난 방송할 당시에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께서 뚝섬 유원지 등 한강변의 이 피해 상황을 직접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 재난 상황을 좀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 뒷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때 방송한 것은 제 개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전에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실은 뭐 저희 집만 안전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민통신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 보는 시각이 달라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동구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고지대는 고지대대로 또 위험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통신원을 맡고 있지 않다면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여지가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서 위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이 그 한강 둔치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방송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서울 시민이 조금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대비해서 SK 브로드밴드에서 리허설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재난 상황이 오니까
그때 리허설 방송이 크게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무엇보다 취재하고 정보를 전해주시는 건 좋은데 정말 안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획한 주민통신원 코너는 사실 이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를 시청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전달을 하고 또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을 한 겁니다. 이 지역 채널에서 또 이 주민통신원 역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두 분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먼저 운현선 통신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가치 있는 소식, 또 지역 행사, 주민의 그 감동적인 사연 등을 가장 빠르고 잘 알 수 있는 건 지역의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통신원이 아주 중요하죠. 더구나 시청자인 주민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그 지역 통신원이라는 점에서 통신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주민 통신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좋은 뉴스만 보도하려고 할 수 있는 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나 환경운동에 관련된 뉴스,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뉴스 등을 좀 더 많이 보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성원 통신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주민통신원과 비슷한 일로 TBS 우리 동네 라디오 방송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송에서도 역시 지역의 소소한 얘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통신을 하면서 지역의 소소한 얘기 이런 게 과연 방송으로 다뤄도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제가 분명히 성동구 소식을 전했는데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시청자들이 국가 정책이나 뭐 대형 사건 사고만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소소한 얘기, 주변의 이야기도 원하는 시청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두 분이 정말 지역 소식을 잘 전달해 주셔서 꼭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대한 정보도 공유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주민통신원을 만든 겁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이 지역 소식을 전하고자 촬영하고 또 취재하느라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 활동 계획을 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원 통신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요. 주민의 눈으로 성동구 지역 소식을 취재를 해서 그것을 주민의 입이 되어서 말하는 것이 주민통신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정책에는 관심들이 많은데요. 구 행정에는 좀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 소식, 로컬 뉴스에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뭐 지자체가 펼치는 사업을 내년에도 주민의 눈으로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민통신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제가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 것은 이어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민통신원은 이어가실 겁니다.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선 통신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해는 SK 브로드밴드 강북구 통신원 시작점으로 긴장을 가지고 활동을 임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내년 개묘년에는 토끼처럼 이곳저곳을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가치 있는 소식들과 지역 행사들을 열심히 취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강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북한산, 우이동, 북서울 꿈의 숲, 4.19 민주묘지, 또 근현대사 기념관 등 천혜의 자연과 연계한 지역 행사들, 또 올해 놓치고 보도 못한 뉴스를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뉴스를 통해서 강북구를 알리는 통신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주민통신원 두 분과 올 한 해 활동 소감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두 분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그리고 한국IPTV 방송협회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공적 유치를 위해 세 기관 모두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를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한국IPTV 방송협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뉴스 보도와 프로그램, 홍보 영상 송출 등 각 협회들의 방송 매체가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유치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 사업자 등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 양 협회의 그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하는 이유. 부산 세계박람회, 부산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11월, 만약 최종적으로 유치하게 되면 올림픽과 월드컵에 더해 3대 대규모 국제 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에 들어갑니다. 또 경제적 장점 역시 상당합니다. 예상 관람객만 3,480만 명, 부가가치와 생산 유발 효과는 모두 합쳐 61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정말 글로벌 도시가 이미 되었고 또 앞으로 더 큰 글로벌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찾는 분들이 많고 또 부산의 도시외교와 부산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등록과 인정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부산엑스포는 증기기관차를 처음 선보였던 1851년 런던 박람회, 2010년 열렸던 상하이 엑스포와 같은 등록 박람회에 해당됩니다. 5년마다 열리고 참가국이 국가 간 건설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부지만 제공하는 개최국의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인정박람회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등록박람회 5년 주기 사이 짧게 개최됩니다. 등록박람회와 달리 면적 규정이 있고 개최국이 각 국가관을 직접 지어야 하는데 지난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열렸던 엑스포가 대표적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능동적인 교육 정보를 전하는 떴다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죠. 방학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지만 대부분 사교육시설에서 선행학습에 매진하는데요. 네, 그런데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중등 학생들의 돌봄은 물론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 교육 현장을 정미화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지역 아동센터 하면 단순히 동네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가 아닌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곳인데요. 초중고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마포구 합정동의 지역아동센터 성산 행복한 홈스쿨입니다. 초중고 동네 아이들이 학교 수업 후 찾는 이곳에선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성장 발달을 돕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정해진 학습 도우미 선생님이 학습을 챙겨주고 중고생은 대학생 멘토링 수업도 병행합니다. 정기적으로는 매주 독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합창 성악 지도를 꾸준히 해 지역 축제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을 위해 매주 1회 놀이로 풀어낸 키즈 스포츠를 진행하고 월 단위로는 미술 체험, 코딩 교육도 진행합니다. 매달 학생들끼리만 자치회의를 열고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 눈길을 끕니다. 겨울방학을 앞둔 연말이면
해마다 기업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이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인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가 한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번 수업보다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주 주말에 요리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집같이 따뜻하고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포근하게 알려주시니까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도 이어집니다. 기아대책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배우고 전 지구적 당면 과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그림책으로 쉽게 풀어내는데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버려진 페트병을 잘라 화분을 만들고 대파를 심어 이름을 붙인 후 매일 사랑의 말을 속삭여주라고 알려주면 반려식물과 감성소통하며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환경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이처럼 문화와 환경교육, 그 속에서 함께 배우는 아이들의 인성교육 등 이곳 지역아동센터도 공교육 연장선에서 여러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런 기업이라든지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자원들하고 인적 물적 자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지역에 대한 그런 애정이랄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그 기업이나 또는 NGO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돼서 어떤 아이들 교육에 어떤 그 협력하고 시너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다른 단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특별 교육을 이어가는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가 아닌 또 다른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을 시작으로 2004년 법정 아동복지기관이 됐습니다. 그 후 민간이 협력해 지역 아동들에게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돌봄이라는 그늘막에서 벗어나 지역 아이들에게 발돋움한 만큼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수첩 정미화였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의 여러 이슈를 집중 보도하고 재조명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새해엔 서울시민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뉴스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 BTV 뉴스와 주간종합뉴스는 지역 주민에게 신뢰를 담보로 가치 있는 보도에 집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